ICF란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기능, 장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제장애 분류 체계입니다. 이 국제장애 분류 체계에 따르면 장애란 손상 활동 제한, 참여 제약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1년 세계장애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의 보건 의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현재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좀 더 포괄적이고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의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에게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이 소외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불평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운동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건강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출전한 4천여 명의 선수단과 6천여 명의 서울 시민이 함께한 자리였죠. 양일에 걸쳐 진행된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 단체전까지 다양한 경기 종목들이 진행됐습니다. 모처럼 땀을 흘리며 많은 이들과 더불어 운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재미죠? 이거 오늘 처음 잡아봤어요. 근데 내가 두축해가고 두축 다 이겼네. 제가 지금 많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운동을 해서 체중도 좀 감량되고 또 많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래서 제가 농구팀으로 왔는데 생활체육으로 일반인 못지않게 체육으로다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장애인 생활체육들을 열고 있죠. 하지만 평소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운동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9.3%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재활치료 목적 외에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을 실행하는 장애인은 12.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건강뿐 아니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이동권에 대한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해의 요인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있을 때부터 사실 그 생활체육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큰 병원에는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활을 하면서 체육이랑 접목이 돼야 나가서도 생활체육하고 접목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괴리감이 생기니까 생활체육을 하는 거가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접목이 잘 안 되죠. 장애인단체 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독일 거주 당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가입돼 있던 그 보험회사가 아오카라는 데인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편지가 와요. 제발 운동 좀 하시라고. 휠체어도 건강보험에서 줄 테니까 어느 체육관에서 무슨 요일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비용은 다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용 휠체어랑 스포츠 휠체어를 많으면 2대씩 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무슨 심장병이라든가 어떤 합병증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만 아니면 한 달 동안 당신이 입원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이제 한 5, 6천 마르크, 한 3, 400만 원짜리 휠체어 하나만 주면 당신은 적어도 2년 내에 병원 갈지는 않는다고. 이문희 사무차장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운동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서구에 위치한 이곳 수영장에 등록을 했지만 워낙 대기자가 많아 그로부터 1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수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비만이라고 말하는 그는 수영을 통해 많은 효과를 봤다는군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어깨 통증 때문에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잠잘 때 깼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꿈은 한 10kg 정도 뺐어요. 앞으로 목표가 이제 10kg를 더 빼면 조금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건강도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수영 솜씨가 훌륭한 한 여성 장애인분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오해남 씨. 의족 생활을 하다 보니 더욱 건강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수영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수영 1~2시간 정도는 거뜬하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어깨 같은데 근육이 뻣뻣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일단은 의족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거. 여기는 집 갔다 있으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다니는 자체가 시간이 절약되고 또 오는 부담도 적고 너무 좋아요.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도 그 수영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가치자체 시군구에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곳을 모두 더해도 31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위에 전국적으로 17,00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주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다는 게 장애인에게는 행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이태훈 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집에서 가까이 있는 이곳에 혼자서 매일 운동을 다닙니다. 요즘은 근육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낸다는군요. 부담 없이 계속 많이 하다가
살 빠지고 싶고 근육질 하고 싶고 그다음에 더 체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하고 해서 예.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엘리트 체육도 함께 육성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볼링인데요. 자폐장애를 갖고 있는 은경 씨도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볼링 선수죠.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실력도 건강도 나날이 좋아진답니다. 예전에는 근력도 부족하고요. 좀 하기 귀찮아했었고 게을렀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겉보기에도 건강하고요. 일단 몸이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볼링을 통해 건강과 사회활동 참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은경 씨. 성격도 예전보다 훨씬 활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게 장애도 있지만 비장애인들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해서 많이 지금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장애인 프로그램 아니 체육센터에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화합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도움도 되지 많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웃나라 일본은 장애인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사카 마이시마 장애인 스포츠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되었는데 올림픽 개최가 실패하자 장애인 전용 스포츠 센터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広々としてるってこととか、運動っていうか、遊べるっていうか、ゆっくりと遊べるところがありますね。やっぱトランポリンがあったりとか、ハンモックがあってゆっくりできるところがあったりとか、あと食堂があったりとか、本当になんかスポーツっていうか、楽しく過ごせるところやなと思います。私がキャッチボールしたい、バドミントンしたいときはこのボードを見て、ここで指導員に指導を受けれるな、お友達と遊べるなということを知らせるためのボードです。いっぱいですね。なんかそうですね。全部利用されてるという。各種目のグループの方はもちろんですし、例えばこういう形で一般作業所グループさんのレクレーションおよび運動会のような形のご利用、もちろん大会の小さい大会大きい大会いろいろありますけれども、大会のご利用かなりニーズが高い、特に土日を中心にニーズが高くなっておりますので。 이곳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마다 규정에만 맞추어 진행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이 눈에 띕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굴리는 탁구입니다. 핑퐁 탁구는 공을 눈으로 보아야 하지만 굴리는 탁구는 소리나는 공을 이용합니다. 특히 볼링장은 일본 내 스포츠 센터들 중 단 2군데만 있는데 시각장애인 전용 볼링 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손을 이용하여 자신의 볼링핀을 확인할 수 있고 경기 진행 상황을 음성 안내로 들을 수 있습니다. 레인 양쪽에는 공이 빠지지 않게 벽을 설치해 주기도 했죠. 그뿐 아닙니다. 볼링공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해 변형시킨 공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手がついていて指の短い方、この指穴では入らない方なんかが運んで投げるとボールになる。これも同じくですけど、手の拘縮がある方であるとかは4つの指を突っ込んで親指を入れる。あとは子供ちっちゃい力がない方は3本では不安定だから5本とも穴を開ける。で
しっかりと掴むための用具。 수영장에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싱크로나이즈 팀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올해로 16년째 이곳을 다니며 수영과 싱크로나이즈에 참여하고 있다는 타데모토 씨. 처음엔 재활치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군요. 운동은 고립된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私関節が動かないんですよ。全部関節がいろんな全身いろんなとこが中途半端な状態やったり固まって動かんかったりとかしてるんで、行き始めて外に出始めるようになったから、それだから来てなかったらもうそのままお家でこもってる状態な生活になってると思う。出てから知り合いもいっぱいできたんですか？はい。 どんどん世界広がっていきました。 마이시마 스포츠센터는 건물의 상층부를 숙박시설로 운영합니다. 멀리서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도 사용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개방이 됩니다. 물론 전 객실은 무장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죠. 특히 가정 욕실이라는 곳은 마이시마 스포츠센터 최고의 인기 상품이라는군요. 욕실 전용 휠체어와 욕조로 이어지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편의까지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大阪市の障害者施策でやはり、家族で家でなかなか入りにくい狭い肩まで疲れないで、やっぱりお風呂の浴槽が高いので介助ここに抱き上げるのは非常に介助される方も負担があるということで設けることによって、それをゆったりとで障害をお持ちの方も肩まで疲れるゆっくり伸ばせる介助の方もリラックスできるということで設けたとそういう発想で作ってます。 어디를 둘러보아도 장벽이 느껴지는 곳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 무장애 공간은 비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가장 이상적인 설계 방식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역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죠. ヨーロッパではイギリスを中心としたヨーロッパでは福祉が進んでいるからそういうことが日常当たり前のようにして、いろんなスポーツ施設で見受けられるところが日本の場合はなかなかそうにはならない、今韓国でももしかしたら同じかもしれ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心のバリアフリーいうのはすごく大事かなというように今思っています、だからこの施設も理想としては障害者の方の専用の施設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交流の場としても使えたら嬉しいなというには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ね。 시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오사카 거주 장애인이라면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취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11명은 모두 마이시마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仕事は楽しい。でも一番楽しいのは、みんな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です。もちろん一般就労、一般企業に就労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と。その前段の訓練、あるいは知識、技能、技術ですね。それをここで学んでもらって、できるだけ早く就労、一般企業に就労できるように支援しております。ルームメイキング、それからフロント受付、それからレストランということで障害に応じた部門で、就労活動、勉強をしてもらって、研修をしてもら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오사카시 정책이 생활체육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이 즐거워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만들어내는 장애인 스포츠 전문 지도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でもそうですね、レベル的にも幅広く見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ころだったりとか、あとは障害がいろいろあるので、そういう人たちにどういう配慮するかっていうので違いは多分大きいかなと思いますね。 우리는 스포츠 지도원 강습이 열리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라 하고 일본에서는 장애자 스포츠 지도원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강습을 지도하는 요시다 유미 씨는 지도원의 첫 번째 역할은 운동이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運動スポーツっていうと結構尻込みしてしまってなかなかスポーツ私できないわっていう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こう言って音楽を流して自由に動いてください、音楽聴くだけでもいいですよっていう風にセンターに来てもらって皆さんに運動してもらって、そこからどんどん体を動かすね楽しみを見つけていただいていますので、あまり競技性とかこだわらずにその方が楽しんで体を動か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工夫をし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 강습은 주로 어떤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신문지를 찢는 것은 팔과 손 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아주 좋은 운동법이라는 설명입니다. まず破るっていうことの、指先の運動、あと大きく腕を振る運動、叩く運動、今日は手を大きく使っているので、ただ手を上げてください、下ろしてください、指先使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けれども、紙を破るっていうのは自然にできる方の方が多いので、それを、運動として捉えて今回ちょっと使わせてもらいました。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스포츠라는 것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려면 우선 즐거워하며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원이라면 장애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경기로서의 종목을 잘 가르치는 건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강습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 강습을 듣는 이유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라 답하기 때문입니다. まだまだ自宅に埋もれている方々の方が多いのは実情なので、それこそ自分が地域に出向いていって、そして中でまだ引きこもっている人たちを外に連れ出すっていうこととか、わざわざスポーツセンターに来なくても自分の住んでる地域でスポーツを安心してできるっていうボランティア作りの方も大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障害者のスポーツセンターの拠点としてそういうことをこれから活動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上級の方を取らせてもらっています。 일본 장애자 스포츠 지도원은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초급을 따고 2년, 중급을 따고 3년, 총 5년의 활동을 해야 상급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미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혹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 자격에 도전합니다. 연령대 또한 남녀노소 다양합니다. きっかけは自分の住まいの近所に住まいの近くに車椅子のご夫婦がおりまして、でその方と、友達になったんですね。でその方がなんかスポーツをやりたいっていうんで、何かその車椅子の人でもやれるスポーツは何か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で、その人と、一緒にいろんなことにチャレンジ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がきっかけでしたね。でそういう方々をもっともっとそのスポーツ教室等に呼び込めるように、自分としてはその地域の中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けたらなという思いがあります。 198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해 직업군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는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을 돕는 과정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생겨난 제도입니다. 자원봉사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일본이기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まずは障害について勉強すること、
が今回のこの制度の大きな目的ですとか、障害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もらって、地域の障害者と一緒に生活がスムーズにいくような形であったりとか、やはりいろんな障害を持つことによって弊害が出てくると思います。健康管理にしてもそういうことをサポートできる人たちが周りにいるかいないかで、その人たちの人生そのものが大きく変わ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ので、できるだけそういうことを勉強してもらうのがこの資格制度というふうに理解をしています。 현재 일본에서 장애자 스포츠 지도원 자격을 지닌 사람은 2만 1000여 명.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でこれは職業資格じゃないので、皆さん他に仕事を持ちながら自分の時間を使ってやると、ある程度限定されてしまう。ところが活動そのものは毎日どっかでいろんな形で行っている。そこに全員が指導者が入れるかっていうと、実際にはなかなか入っていけない部分があるので、そういうことが一つの大きな課題かなとは思います。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격은 총 34개의 운동 종목별로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2급의 경우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한 순이며, 전문 선수를 지도하는 1급은 2급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지도 경력을 쌓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 중심의 지도자 육성이 장애 각각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장애인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향후에 이제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를 또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17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체 다 17,000여 개가 넘는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이제 누구나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지도자가 있고 뭐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또 많은 생활체육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자격 제도와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된다면 저는 또 우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건강, 또 아까 말씀하시는 비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평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혹시 모를 질병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도 질병 발생 이후에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1년도 66.9%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검률보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염려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휠체어를 생활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들이 병원의 일반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료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 시기 때 한 대학병원의 회의실, 재활의학 전문의를 비롯해 장애 유형별 정책 연구가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구가 질문이 지난 1년간 동안 추가로 소연된 비용이 얼마나였냐에 대해서 168만 원인데 한 75% 가까이가 의료비더라고요. 직접 의료비, 간접 의료비 포함한 의료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거에다 뒤에 좀 비워놓고 그게 쭉 올라가서. 논의의 안건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절감 방안.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본 연구는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 연구 책임 총괄을 맡고 있는 박정익 교수는 이제라도 장애인 건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제 비급여 항목이 이제 장애인들에게 이제 맞는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애 유형별로 비급여 항목들을 단시일 내에 이제 급여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장애인들의 가계 소득이 아무래도 적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의 57.4%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98만 2천 원. 이는 전국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물었을 때 가장 욕구가 높은 것은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 이는 장애인의 건강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의료적 환경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장비, 또 의료인들의 지식 수준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장애인들 스스로 포기하고 안 가는 경우도 많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주치의제도 등이라든가 누군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시스템이 그 정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물론 재활센터와 자립센터가 한 곳에 모여있는 오사카 의료재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 재활에서 자립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곳은 일본 내에서도 이곳이 유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사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障害というものはやっぱり本人のですね気質とかにとられることなく社会のですねあるいはそういう制度のから生じるものであると原因であ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設備とか環境とかですねもう一度整えるという意味で障害のある方の家族だとかですね団体とかですねそういう方々に要望をお聞きしてでニーズですね府民のニーズ国民のニーズに応えるような形でまずその辺の設備のですね条件を整え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중도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위중하면 이곳 의료센터와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들 중에서 당장 사회복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립센터에 머무르며 사회복귀 훈련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재활치료는 물론 월 생활비를 계획해보는 것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훈련하죠. 특히 생활훈련방이라는 곳이 눈에 띕니다. 実際の社会での生活をシミュレーションしていただいてねここで1ヶ月訓練を受けていただきます。で、車椅子でアプローチできますので全ても車椅子対応の住宅になっています。で実際どれぐらいご自分の今のお力でですねこの部屋を活用できるかというね最終のチェックの訓練になっています。 장애인이 자신의 상태에 맞춰 사용 가능하도록 모든 가구는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침대에서 욕실로 연결되는 리프트도 설치돼 있죠. 이 방에서의 체험은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면 어디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를 상담하고 지역 내 기관들과의 연계까지 서비스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医療とですね、福祉とそれぞれ別々にやってたんでは時代に対応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あれ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情報交換とそれから、社会的なリハビリテーションということで、そのあたりでですね、お互い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共感を持ちながらですね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では国が中心となってそれぞれの都道府県に浸透し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日本の実情だと思います。 일본은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정책을 개선해 왔습니다. 최근에 장애를 사회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고 하는군요. 社会モデルというのは、障害を主として社会によって作られた問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見なして、基本的にその障害のある人の社会への統合という問題として捉えていると、本人が有する心身の機能の障害によって起因するものだというふうに捉えて、障害者の定義づけをしてきましたが、具体的には、今の我が国での障害者の定義というものは、障害があるものであって、障害及び障害障壁により継続的に日常生活または社会生活に相当の制限を受ける状態にあるもの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장애인 건강에 관한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장애 이후의 건강한 삶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죠. 特に最近重要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のは、障害のおありになる方が肥満とかですね、生活習慣病といった二次障害ですね、もともとの障害がおありになったほかに、プラスアルファで障害を受けやすい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います。ここでは健康増進センターというものを病院の中に作りまして、そこで今それの実態の調査、それから実際の健康診断で、そういう方にどういう対処法をや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研究を今始めているところです。医療を受けて1回リハビリが終わって、でもその後脳卒中の人はやっぱり肩麻痺のまま10年以上生きていくわけで、その間に肥満になってしまったり脊髄損傷になって肥満になっていったりっていうことは結構やっぱり多くあって、ただ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ね。でも現実的には障害を持ってからの寿命が伸びているのは確かなので、これから今障害者の高齢化ということが大きな問題になりつつあると。일본 국립장애자재활센터는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센터 밖에서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죠. 国自体も高められていないので、いろいろ試行錯誤しながらで、検証しながらというところが今実情ですね。はい。具体的なプログラムはこれからいろんな施設の協力を得ながらどんどん出てくるんだと思います。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탁구를 하는 건 역시 연구 중에 고안된 운동 방식이라는데요. 마이시마 스포츠센터에서도 그랬듯 일관된 기조는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즐거움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それぞれの障害をお持ちの方が一緒にできるスポーツ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ないんですけども、今リストバンドをつけた方や違うラケットを使うことによって、弾く球を大きくしたりとか、あとパワーが全然また違う人がいらっしゃるので、それぞれに合わせたラケットを選んだりリストを保護することによってみんなで同じスポーツができるっていう、集団でできる、あと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みんなでやることで、どんどん測れるので、そういったものを目的にしてます。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이래 최초로 장애인 건강을 중점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2020년까지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장애인들의 건강 통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의료기관에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팀을 구성하고 건강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호승희 과장은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에 관한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만큼 이에 관한 빅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등록된 장애인분들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를 분석을 해서 이를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근거에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관리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재활원은 2011년부터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정보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과 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 두 가지의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죠. 첫 번째 성과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만족감, 또 신체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또 질병 발생이 감소되고 의료비가 감소되고 이러한 것들의 2차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마비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김상호, 이혜숙 씨 부부는 2012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배웠던 운동과 식단관리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실천해오고 있다는군요. 체중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하기 전에는 제가 기름진 걸 좋아했어요. 근데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 말씀 듣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또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식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008년 척추 수술을 한 후 상체마저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혜숙 씨는 운동을 하면서 찾아왔던 놀라운 변화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 5, 6주쯤 됐을까요? 등에 운동을 하는데 딱 하는데 등 근육이 죽어있는 상태였죠. 못 움직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등을 딱 느낌에 막 이렇게 얼음에다가 예리한 것을 내고 탁 때렸을 때 쫙 몇 조각으로 나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등에서. 지금은 그 보호벨트 없이도 의자에 앉지 않고도 등 근육이 받쳐주니까 한 2시간이고 얼마 그냥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됐어요. 부부는 지금도 그때 배운 운동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재미를 느끼면서 아내는 복지관에서 역도를, 남편은 파크 골프를 하게 됐다는군요. 이제 이 부부에게 운동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가을 국립재활원에서는 시각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상실험을 통해 그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장애 유형별 표준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또 안정성이 있는지까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타당성이 검증돼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고 제도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건강할 권리는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이제 끌어올리려면 그 복지의 이제 수혜자 관점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장애인 건강에 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장애 관련 건강 의료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법들이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장애인을 도우는 가족들, 그다음에 활동 보조인들의 건강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어느 한 부분의 불편함으로 인해 건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란 단지 불편한 것이지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진, 관련 연구가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장애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건강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스스로도 본인의 건강관리와 사회 참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떨쳐버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